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배틀을 맡은 일주일 주장 김용도고요. 이제 이번에 2차 캠프를 발표하는데 처음으로 발표해서 굉장히 기대됩니다. 지금 저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트 배포 끝났으니까 이제 사이트 들어오시면 저희가 배포 사이트 보실 수 있습니다. 좀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원이 4명이고 네, 각자 맡은 성질에서 잘 개발했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는 먼저 인스타그램을 모방한 크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사실 처음에 독자적인 서비스를 좀 만들자 생각했는데 사실 이것도 어느 정도 역량이 좀 갖춰져야 독자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도 뭐 규모가 이제 나올 거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보다는 뱀의 꼬리가 되자. 약간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SNS 통합 플랫폼이 인스타를 모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증된 서비스에 그걸 다시 역해석을 해서 좀 사이트를 만들어 보면 개발자의 역량을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만든 사이트 로그인 화면이고 피싱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언어를 작성하다 보니까 SNS 플랫폼이 이 상대 상호 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비스다 보니까 프론트엔드가 좀 언어 기준이 되게 높았어요. 뭐 그렇다고 백엔드가 부족하다 그런 건 아닌데 상대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프론트엔드의 언어가 약 90%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기술 스택은 다음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있는데 저희는 좀 약간 서버 쪽에 좀 힘을 줘서 아마존 이제 인프라를 사용을 해서 서버를 구축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일반적인 툴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된 프론트엔드 기술 스택을 살펴보면 구스 스택, 자바스크립트, 비동기 통신, 타임리프 이런 걸 썼고요. 백엔드 스크린 것들 사용하다 보니까 MVC 패턴과 JPA의 쿼리들 그리고 이제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스크린 시큐리티 이걸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 걸 도식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개발자들이 먼저 이렇게 개발을 해서 서버를 이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배포를 합니다. 배포를 하면은 이제 EC2에서 와서 이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요 앞쪽 단에는 이제 로드 밸런스와 그리고 이제 루트 53이라는 도메인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보안 접속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버 내에서 생성되는 사용자들이 올리는 파일이나 이미지는 사실 이제 별도로 분리해야 하지만 약간 좀 기술상의 문제로 와스 내부에다가 그 파일과 영상을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면은 서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개선을 할 거고요. 그리고 RDS라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클라우드 프론트라는 이걸 써가지고 저희가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저희가 앱을 좀 사용을 하는데 그 맵 파일이 또 별도의 웹킷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족한 인프라긴 하지만 그래서 서비스 확장을 위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를 사용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거는 좀 이렇게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앞선 그림과 앞선 구조이 달라진 점은 이제 웹 서버를 별도로 하는 서버를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미지들을 담는 이제 서버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프로젝트가 끝나고 좀 보완해 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스타그램은 너무 잘 알려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로직 위주보다는 저희가 이제 좀 겪으면서 문제점이 좀 있었고 좀 고민해봤던 그런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먼저 서비스 인프라 쪽에 데이터베이스 파라미터가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로컬 환경에서 몇 명이 이제 보지 않는 이제 웹 서비스를 배포하다 보니까 그 사용자 수가 우리 서버에 이제 그 영향을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없는데
사실 저희가 배울 때는 요 데이터베이스의 연결 수와 그리고 이제 동시에 연결된 사용된 사람들이 그 사용 이제 그 리소스를 이제 버퍼 프리라고 얘기하는데 아마존 RDS에서는 이런 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이제 값들은 실제 하드웨어의 그 어떤 메모리나 램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고 실제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면은 이제 더 좋은 장비를 쓰던지 더 빠르고 안정적인 퀄리티를 더 사용을 하던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런 서버에 구축을 하면서 이런 걸 좀 이제 배웠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저희 수준에서는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 이제 그 이용자수 많이 왔을 때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인스타그램의 어떤 정보 구조이고요. 이거 뭐잘 아시는 분을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엔티티고 저희가 이제 총 46개 엔티티를 만들었고요. 그 외에 앱들을 더 이제 부가적인 엔티티들이 필요하면 작성했었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부터 이제 원투맨이야 매니토원의 이런 이제 관계를 사용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티티 구성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매니토 이제 매니의 관계가 필요한 게 있지만 이 이제 매니를 사용하지는 않고 이제 그 중간에 엔티티를 별도로 둬서 원투맨이나 매니토를 구분해서 엔티티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사실 매니투 메뉴를 해도 그 스프링부트에서 그 중간에 들어가는 맵을 사실 만들어주긴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단점은 그러니까 중간에 맵이 생겼지만 이건 사실 엔티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냥 각 두 엔티티의 기본 키를 그냥 외래 키로 그냥 사용하는 단순히 테이블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그 JP에서 이제 관리를 하지 못하는 중간 테이블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테이블이 생기면은 약간 성능면에서 좀 안 좋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중간에 이런 역할을 하는 별도의 이제 엔티티를 만들어서 엔티티가 연관 관계를 설정을 했습니다. 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사실 양방 관계를 사용하는 종류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표현한 그 영속성 전이라 표현하는데, 즉 부모의 엔티티를 삭제하면 밑에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삭제되는 형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객체 그래프 형태, 저희가 썼던 예를 들어 엔티티에 이제 밑에 있는 엔티티 어떤 파란색 가져오겠다. 이제 이런 걸 사용할 장점들이 있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겪었던 문제 중에 가장 컸던 게 사실 요 순환 함정 문제가 좀 컸었어요. 요거를 좀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는데 저희가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였습니다. 사실 이걸 해결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이렇게 빨갛게 표현해놓은 부분이 저희가 이런 순환함정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들이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제이슨 이고널 계열의 이러한 애노테이션을 사용하거나 또는 DTO를 사용해서 그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해결했고 저희가 느낀 거는 양방 관계를 사용하는 게 분명히 장점은 있지만 어떤 그 순환처리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걸 저희가 공부를 좀 한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서비스 설명인데 저희가 이제 발표 시간상 그 시험 영상은 없고 저희가 이제 잘 아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프론트엔드 쪽에 좀 생겼던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인스타의 메인 페이지를 보면은 그 로그인하면 이렇게 계속 이미지가 변하게 됩니다. 저희는 사실 요거를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깜빡거리는 문제가 좀 생겨서 사실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이제 저희가 짠 코드에는 이런 방법으로 요거를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HTML 로드의 프리 로드라는 속성과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값들을 여기 잘 맞는 건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메뉴를 보면은 실제 이제 커다란 메뉴가 보이고 왼쪽에 이렇게 그 이제 글자가 사라지면서 아이콘들이 생기게 되고 그
메뉴에 맞는 이제 그 서브 메뉴가 이제 작성이 되는데 요거 이제 부트 스텝을 구현을 했습니다. 구현했는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예제에 있는 것과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이 내용이 좀 많이 좀 달라가지고 요거 이제 구현하는데 좀 고생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부트 스트랩을 사용하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요 메뉴를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게시물 이제 등록하는 화면이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만들기를 누르면은 사용자의 하드웨어에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볼 수 있고 고르게 되면은 요 페이지에서 리에 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그리고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회원 그리고 해시태그 그리고 내가 이제 등록하는 장소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이런 값들을 각자의 엔티티인지 기록을 하는 형태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글 작성을 하고 나면은 각자의 정보가 엔티티인지 기록이 되고 그리고 이미지와 파일은 왓츠 맵에 저장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시글을 이제 이거는 보는 건데요. 본인이 팔로우하고 있는 그 유저들의 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관계에 있는 회원들의 게시물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게시글과 그리고 댓글 그리고 파일들을 한 컨테이너에 담아서 이렇게 모두들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피드에 보면은 이제 좋아요와 댓글을 볼 수 있는데요. 브리인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를 구현을 했고, 여기 패치 API, 저희가 이제 아자스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을 사용해서 각자 이제 그 엔티티에서 이제 그런 값들을 이제 모두 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상세 보기 화면인데요. 이것도 이제 앞선 내용에서는 비슷합니다. 근데 코드와 이제 코멘트, 그리고 여기 사진은 사진, 영상은 영상, 각 엔티티들을 이제 셀렉트 피드라는 이제 그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들고 와서 이제 여러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현했고 이제 삭제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도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상단에 있는 본인 프로필을 누르면은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골라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요 스토리 재생 시간과 그리고 이게 이제 안에 미국어가 몇 개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게 시간이 경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케줄링 이노테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24시간 된 이제 삭제할 때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시글 장소 검색인데, 요거는 이제 카카오 쪽에 있는 그 주소 검색 서비스를 그 네스트를 사용을 해서 아자스 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보냈고, 이제 검색을 할 때는 유저와 그리고 게시글에 이제 연관된 위치, 장소 그리고 별도의 그 해시태그를 입력을 했다면 그 유저가 입력한 단어에 맞도록 단어 조건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아자스 통신통에 불러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최근에 이제 검색한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 각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삭제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탐색인데요. 이것도 사실 이제 검색과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로우와 관계없이 모든 유저의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글을 볼 수 있고요. 그 모든 글을 불러온 후에, 물론 이제 이제 탐색에 나오는 PD에는 그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게시글이 똑같은 장소 또는 똑같은 해시태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봤죠. 그래서 각자의 조건에 맞는 값들을 전체 또는 이제 장소 또는 해시태그 조건에 맞는 피드를 불러올 수 있도록 컨셉트를 구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이슈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엔티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게 엔티티보다는 여기 기초가 좀 유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유용한 이유를 좀 몇 가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엔티티가 아니기 때문에 널값을 써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순환성도 문제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요거의 연장선으로
서로 이제 데이터형에 다른 별개의 엔티티를 결합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개월자를 써가지고 이제 밑에 그림처럼 서로 엔티티 구분하는 게 가능하고요. 즉 이걸 쓰는 좋은 장점이 서로 다른 유저와 장소와 그 해시태그에 각 엔티티에 있는 변수명이 다르지만 데이터 형식이나 의미가 달라도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통합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하나의 기초를 사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때는 이제 카카오 쪽에 모든 이제 유료 서비스를 써가지고서 사실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 클론에서 쓴 거는 사실 요거 다른 하나밖에 없는데 요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상용 서비스를 배제하고 저희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구축한 웹 서버를 사용해서 요 맵을 렌더링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노란색에서 파란색 바뀐 게 파란색이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아마존 서비스 통해서 이제 구현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의 장점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무료고 매우 싸다. 근데 상용 서비스는 어느 정도 상에 넘어가야 되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리고 실제 상용 서비스에서 이제 제공하지 않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길찾기나 또는 최적경로 선택도 오픈 소스에 있는 걸 사용하면 이제 그걸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점이 있고 사실 이게 저희가 좀 시간이 넉넉 했더라면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이게 제가 알기로 2012년에서 16년도에 왼쪽 하단에 이제 해단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자 경로에 따른 앨범을 제공하다가 이제 사용자 적고 개인정보 유출 노음에 있어서 이제 폐쇄했다가 다시 2021년부터는 사용자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다시 모바일 한정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하려고 했으나 좀 시간상의 문제로 변화될 것들 그냥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알림이고요. 이제 사실 알림은 아이콘으로 뜨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게 존재하지 않는데 그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그 유저의 어떤 활동들을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알림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들이 넘어가면은 하트에 이제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 형태의 팔로우와 그리고 이제 텍스트 형태의 이런 알림들을 11개로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해가지고 각 조건에 맞게 이제 그 크루드가 발생하면은 그것들을 알림 엔티티에 작성을 하고 각자 이제 로그인한 유저에 맞게 이렇게 요거를 이제 팔로우가 된 사람한테 한해서만 네, 이런 알림이 가도록 모집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11주 후에는 이런 알림들 삭제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구현할 때 그 JPG 기본 쿼리와 커스텀 쿼리들을 사용을 했고 이게 이제 그 기간에 따른 분류를 또 해서 네, 요 JPG 커스텀 쿼리를 앞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 겪었던 문제점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문법에 대한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근데 요 앞선 요것들을 이제 구현을 할 때 요 알림의 유형과 그리고 기간 그리고 이제 변수로 이제 패치를 통해서 전달할 때 저희가 스크립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자바 문법으로 정의된 변수 값을 선건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문제가 없었고 요 이제 그 HTML 쪽에서 문법 타임 문법을 정의된 변수 형성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써야지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실 이거 똑같으면은 뭐 문자의 정성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해봤는데 예를 들어 뭐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정의된 변수를 전달할 때는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을 시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HTML에서는 네, 이제 파일에서 요 문자열을 정수를 한번 스트링을 통해서 문자를 한번 갖고 온 후에 그다음에 이제 파스의 인출을 통해서 정수를 이제 파스를 해줘야 좀 문제가 없었다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저 페이지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로그인한 사람이 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팔로우 이제 관계에서 이제 공개와 비공개일 때
그 팔로우 이제 관계 구현했는데 이제 공개일 때는 중간에 이제 팔로우 요청 없이 바로 이제 팔로우 신청이 되고 비공개일 때는 이제 확인 과정을 거치는 로드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직들을 가지고 스코프가 이제 공개, 비공개에 분리됐는데 요거에 따라서 팔로우 맵을 구성을 했고 인트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게시글 상단 핀을 이제 보장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고른 게 왼쪽에 최상단을 로드로 이런 식으로 구성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이름이나 또 이제 닉네임을 구현했는데 아주 신기했던 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웹 서비스에서는 그 로그인 그 닉네임을 수정을 해도 그 아이디를 변경을 못 하던데 인스타그램은 둘 다 변경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요 로직을 처음에 좀 고민하다가 어떻게 잘 변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각질로 방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도 잘 보냈고 사실 요번이 좀 복잡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와스에서 노동되고 있어서 좀 무거운데 그것도 나중에 따로 별도로 이제 분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메시지 보링을 누르고 본인이 이제 고른 유저를 누르면은 이렇게 방이 생성이 되고 그래서 메시지나 사진, 영상 또는 이제 이모지를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보면은 다 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웹소켓 다이렉트 메시지라는 거는 요즘 웹소켓이라는 그 라이브러리가 중간에서 이제 그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실제 이제 로그인 하는 사람과 요 방에 이제 들어와 있는 유저들 부분을 해가지고 이제 그 중개를 해주고요. 이게 이제 추후에는 이제 아마존 웹소켓으로 요 역할을 이제 바꾸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이런 되게 많은 기능들이죠. 이것들을 사용해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했습니다. 이제 다 서비스 내용 끝났고요. 저희가 이제 서버 개발하면서 좀 겪었던 문제들이 있는데, 이 동적 자원의 상대 경로를 처음에 정하는 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로컬 환경에서 이제 개발할 때는 이제 사이트 내에서 사용하는 정적 컨텐츠와 그 유저들이 올린 동적 컨텐츠의 경로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배포를 할 때는 여기 자르 파일로 압축해서 웹 서버가 작동을 하면은 원래 사이트 내에서 쓰는 그 콘텐츠는 상관이 없는데 계속 변화하는 그러니까 유저가 올리거나 삭제하는 것들은 별도로 이제 폴더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시스템 프로퍼티 유저 폴더라는 부분을 사용을 하면은 현재 이 왓서 들어가 있는 데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 경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이런 그 공적 자원의 상대 경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해결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실제 서비스와 똑같은 도메인, 거의 유사한 도메인을 만들어서 배포했더니 크롬에서 저희가 좀 위험하다라는 정보가 떠가지고 페이스 블라인 상태라 이제 사이트를 못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변경했어요. 변경했는데도 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문제는 아니었고 이제 사실 검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실제 서비스에 이제 완전히 똑같은 사이트를 그곳에서 감지했거나 동양식 번역했거나 또 어떤 저희가 공개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이런 이제 통신 프로토콜에 적용이 안 돼 있거나 통합 콘텐츠 등등이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로그인 할 때 이런 요소들을 초월했습니다. 사실 앞에 기계보다는 이게 좀 크지 않아 생각이 들고요. 요거를 이제 오토 컴플리트로 오프를 해놓으면은 비밀번호는 이제 자동 완성되는 기능이 삭제가 되는데 사실 요것 때문에 잘 되는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없이 지금 접속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백엔드들도 중요한데 이런 외적인 보안도 중요하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4명이 이제 백업 프론트를 아까 개발했는데 프론트 엔드 개발자 관점에서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프론트엔드 쪽 코드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인터페이스와 기준이 중요한데 이제 또 백엔드 사용되는 MVC 패턴이 뭐가 있으면 교수적인 코드 작성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과정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프론트엔드에서 뷰나 이런 이제 EX 라이브러리를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백엔드 개발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MVC 패턴 같은 클로드를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는데 실제 이제 서비스 규모가 커지고 이제 배포를 했을 때 그 사용자 수에 따른 어떤 성능과 최적화를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까 좀 생각했고요. 그래서 사실 입사나 창업 전에 이런 경험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좀 서비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겪은 거는 이제 프론트 엔드에도 비즈니스 로직이 있고 백엔드 프론트 엔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본인이 맡은 역할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제 전체 서비스의 큰 그림을 두고 풀스택 관점을 가지고 본인의 장점 살리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발표 여기까지고요. 그 질의사항 있으면 받겠습니다. 예, 질의사항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갑자기 길어져가지고